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쌍문 3동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 심사를 한다니까 아 보기로 하고, 뭐 투시도는 이렇게 기존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바로 인제 예 3 층으로 외부 데크 대계단, 스탠드 계단을 어 예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데크마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저쪽 뒤쪽에 대로변 노회로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1 층에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접근, 두 가지 접근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뭐 대지 배치 대안 검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대안을 3 가지로 잡아 가지고, 1번 안은 어 1번 안은 우리 안인데, 우리가 선정한 안인데, 에 일조권 띄워지는 부분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그리고 건물을 앞쪽으로 당겨서 배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안은 역시 그렇기는 한데 일조권에 의해서 물러서 있는 부분인데, 이제 주차 입구를 우리 대지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봤고, 1번 안은 옆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입로를 더 확보해 주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주차를 푸는 고 차이가 있어요. 3번 안은 이제 남향으로 앉혀 봤는데 이건 좀 무리한 안이었어요. 역시 주차는 우리 대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봤고, 근데 이 면이 다 경사가 이미 시작된 면이기 때문에 1층 부분은 다 이제 땅속에 묻히는 그런 꼴이 되어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안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매스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 우리가 주어진 대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건축 가능한 볼륨을 전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전면 도로에서 이 보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어 고만큼에 해당하는 매스를 제거를 했어요. 요렇게 제거를 했어.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코너부에서 인제 원형으로 만들면서 앞에 기존에 있는 기존 정자 요걸 두고 코너부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접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쪽하고 북쪽에서 접근되는 이 동선, 그다음에 저 노회로에서부터 들어오는 접근,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구상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제 이 노회로 이 6 미터 도로, 이 6 미터 도로 부분에 그 개방감이, 이게 건물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팔 걸 파내고 셋백을 할 건 해서 고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다. 고러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배치 계획을 보니까 역시 6 미터 도로에서 출입구가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고, 주차장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부에는 이게 레벨 차가 인제 한 3 미터 70, 우리는 여기가 제로 레벨. 한 층 정도의 높이를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2층 바닥 레벨이 되고, 기존에 정자가 있고 어 고런 이제 배치를 했고, 전국 방향으로 이렇게 띄웠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현황도 이게 전대지가 열심히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큰 도판에 이만큼 주변 현황을 차지한다는 게 좀 내용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판 레이아웃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됐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역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비율 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다음에 대지 분석은 뭐 우리가 본 대로 6m 도로가 있고 풍향은 겨울철은 북서풍, 여름철엔 남동풍, 그다음에 태양의 궤적은 뭐 이렇게 해가 떠서 저녁에 진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일조권 이격거리 부분에 주차 구역을 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계획 개념도로서 이제 접근 아까 얘기한 대로 접근이 이 노회로에서 1층 주민센터로 가는 거, 그다음에 동측 보행자들이 이 기존 정자와 이 마지데크로 이르는 대계단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접근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 가운데 인제 여기가 로비가 되는데 로비 상부를 오픈해 가지고 광풍시 위에 이제 대나무를 심고 각 층 복도에서 이렇게 내다볼 때에 이 녹색 에 녹색 화단을 조경을 보게 되고, 계단을 오를 때도 계단 참에 있는 이 실내 정원을 어 감상하면서 오르내리게 된다 하는 것이 인제 우리가 계획 의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대지 레벨 분석인데 에 에 횡단면을 끊으니까 A 부분 요걸 끊으니까 요렇게 되고, 뭐 도로변에서 끊어서 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종단면으로는 어 요렇게 끊어서 요렇게 보니까 북쪽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북쪽이 3m 정도 높은 거죠, 요렇게. 그런 단면 대지 레벨 분석이 됐고, 그다음에 요 부분의 것을 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기존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데크로 올라가고 이렇게 공간이, 글쎄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앉아서 쉬면서 정원을 바라보게 된다. 기존의 정자를 바라보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민원실인데 민원실인데 에 2계층 높이의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공간은 뭐 우리가 설명한 대로 뭐 이렇게 주민 쉼터에서 진입 마당이 되고, 바지데크에서 주민 쉼터를 내려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3 층에는 인제 3층 데크가 아니지 이게. 3층 데크네. 3 층에 무슨 교실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또 교양 강좌실이지. 교양 강좌실에서 문 열고 나오면 이제 데크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런 외부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투시도에서 진입구의 투시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인제 노회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주차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고, 어 이 각도가 좀 애매한 각도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금용 아파트에서 바라보니까 요런 모양이 되더라. 음. 금용 아파트. 음. 그 모양이 되더라. 그리고 인제 아까 로비 상부의 오픈부를 대나무 심은 부분이 요렇게 보이고,
민원실에서 볼 때 이제 높은 천장고 이만큼 해서 2기층 높이 천장고가 보이게 시원하게 해서 평면적으로 다소 좁을지라도 공간에 들어갔으면은 높은 천장고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확장된 그런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넓어 보인다 공간이, 그 얘기고. 그다음에 뭐 동선 계획은 뭐 그래요. 뭐 여기 주차장 영역하고 건물 영역하고 그렇게 분리가 됐다는 것이고, 주차 동선은 들어가서 이렇게 회차해 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층별로 조닝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각 층별로 양방향 피난 동선이 이렇게 된다. 주 계단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피난을 하되 각 층에서 어 동쪽으로 이렇게 피난 발코니도 두고 어 데크도 두고 이래 가지고 양방향 피난 구조가 가능하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인면도 보는 대로 인제 남쪽 남측 면도는 요러한 접근 역동적인 선을 따라서 직관적으로 유도된다, 출입구로 유도된다 하는 것이고, 투명, 반투명, 불투명, 투명, 반투명, 불투명, 이런 면에 의해서 빛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가로축을 따라서 흐르는 메스 계획이었다. 3-4층 메스를 요걸 후퇴를 해 가지고 세택을 해서 6m의 좁은 도로에서 개방감을 부여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요 배면도에 대한 설명은 징크 패널이 이글 메스와 롱브릭 메스의 상호 간입에 의한 대비감을 강조했다. 계단실은 계단의 형태와 스텝을 따라 리듬감 있게 창호를 계획했다. 이 모양이 요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그 스텝의 스텝의 발자국의 그 모양을 그대로 인면도에 반영을 했다, 그 얘기고. 음 요 부분은 인제 요 두 메스를 분절시키는 그런 발코니 메스로 해서 비대감을 고조해서 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스로 하나의 덩어리였다면 얼마나 어 위압적이고 어 각 뭔가 확 가로막힌 벽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 메스와 요 롱브릭 메스를 요걸로 해서 분리를 시키고 한 것이 예 면을 쪼끔 쪼개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부담감을 줄였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단면 개념은 뭐 계속 설명하지만 이게 데크 만들고 민원실이 높은 천장, 그다음에 로비 상부를 뚫어서 조경을 해 가지고 실내 조경을 해서 어 내부에서 시각적으로 어 어떤 그 답답한 내부 공간을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평면 계획을 보면은 각 층 평면도 소판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아마 설계 설명서에서 보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층 평면도가 이게 보행로가 1m 50의 폭의 보행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얘기고, 주차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 얘기고. 그다음 민원실, 사무공간, 주민등록실, 부속실들, 회의실, 통신 전산실, 창고, 휴게실, 상담실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서 로비에서 주민센터로 들어가고 코아에 화장실 들어가고 계단실에 실내 정원이 있고
방풍실에 실내 정원이 있고, 2층 올라가면은 로비 상부가 여기에 실내 정원이 있고, 계단실에 실내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이제 동대문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주민쉼터에서 직접 들어가고, 3층은 그 스탠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들어가면 동대본부, 동대창고, 동대장실, 휴게실, 동장실, 이렇게 해서 2층이 구성이 되고, 3층 대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마지데크가 있고, 방풍실을 거쳐서 로비에 들어가는데, 에, 로비에서 바로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교양강좌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이드된 부분은 밑에 층하고 똑같이 쭉 오픈되고, 실내 정원에서 대나무가 계속 자라 있고, 어, 네요. 4층, 어, 올라오니까 회계 라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실 큰 거 작은 거, 수유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도 되는 부분은 또 아래층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복도 끝에 발코니 만들어서 유사시에 구조 활동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5층 다목적 강당이 이렇게 좀 이형적으로 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루면서 강당 공간이 되고, 무대, 의자 수납 창고, 방송실, 준비실, 대기홀. 그래서 이것도 다 발코니로 나가게끔 돼 있고, 이것이 다 발코니 루프 테라스가 피난 소화 활동에, 피난 구조 활동에, 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외부 발코니 루프 테라스가. 그러면서 동시에 인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각 파이프로 그릴 루버를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만큼 막아서 메스감을 그렇게 갖게 하였다. 단순히 그냥 발코니 있고 난간만 있어가지고는 모양이 우리가 처음에 본 수시도에서 그런 입체감을 못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스감을 주기 위해서 각 파이프로 루버를 다 만들어 돌렸다. 그게 5층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는 설계 설명서, 수시도는 본 바와 같고, 면적표,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전들이가 한 거. 전들이 혼자 했지? 응. 전들이가 한 거, 이거 주변 현황도, 주변 현황도를 지침에서 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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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진은, 사진을 지침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배치대항 검토는 아까 설명한 대로, 알트 1, 알트 2, 알트 3. 메스도, 프로세스가 아까 도판에서 본 그대로고, 개념도 들어갔고, 이제 A3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모아서,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에, 도판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A3에다 집어넣으면 비율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다시 손이 좀, 손을 좀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수시도도 이제, 아까 본 그대로고, 뭐, 그런 대로 뭐, 큰 무리 없이 했어. 배치도도, 내가 이거 작업 중간에도 늘 얘기했지만, 칼라를 딱 보면은, 도로의 칼라가 있고, 건물의 밝은 부분, 밝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합필돼가지고 아마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지적선, 세 가지 종류의 컬러가 들어간다 이거야.
도로, 건물, 공지 요렇게 해서 하면 딱 구분을 하면은 들어가고, 물론 인제 그 가운데는 뭐 그 건물의 그림자나 이런 거는 인제 예 건물의 그림자가 스케치북에서 인제 모델링을 이거 아웃풋으로 뽑아내면 인제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베스트 어 쪼끔 우리가 수치 지형도를 받으면은 지적선이 없어. 수치 지형도라고 하는 놈이 지적선이 없어요, 지적선이. 그러니까 지적선이라고 하는 대지 경계선이지. 대지 경계가 없어. 그다음에 담장은 오히려 있어, 또 담장선은. 수치 지형도를 이렇게 하면 현황도를 뭐 건축물 현황 측량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적선하고 건물선하고 이 관계가 중요해. 건물이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처음에 수치 지형도나 현황 측량도의 가운데 여기다가 우리 지적선을 입혀야 돼. 입혀 놓고 건물이 지적선 밖으로 삐져나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걸 건물 선을 조절을 해서 그 지적선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어떤 거는 이게 직각도 건물이 다 직각으로 기본적으로 지어지는데 직각도 아니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뭐 니나노로 돼 있어. 왜냐하면 이거 토목하는 애들이 이거 건물을 갖다가 뭐 직각으로 딱딱딱 그려 가지고 놓는 게 아니라 대충 형태만 잡아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에서 하는 작업보다 부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그거를 처음에 바로 잡아 놓고 모델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나중에 2번 3번 작업을 하게 된다고. 평면도 본 그대로 오고,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아까 도판에서 설명 안 한 개념. 1층 평면도를 보니까 지형 레벨 차에 대응하는 외부 계단 설치가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3m 70, 0 이거 한 개층 높이 낙차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 계단을 설치했다. 보행도로 설치로 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거 보행도로 확보했다는 거죠, 이게. 음, 보행도를 만들었다. 일조권 후퇴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이게 일조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이걸 후퇴한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 계획을 했다. 그다음에 원활한 차량 진출을 위한 회차 공간 설치 여기 했다. 들어간 놈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여기서 못 돌려.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와야지.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민원과 사무 지원을 위한 집약적인 부속들 여기 집약적으로 배치를 했다. 회의실, 통신, 전산, 창고, 휴게, 상담실, 탕비실 여기에다가 집약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게끔 했다. 그다음에 민원과 사무 지원을 했고, 높은 천장고를 가진 민원실 여기 이제 보면은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죠. 어디가 점선이야? 어, 이렇게 점선이 가 있네. 점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만큼이 높은 천장이다 이거지. 높은 천장이 이게. 그다음에 로비 상부를 오픈하여 공간의 확장, 여기 같이 마찬가지로 이거를 오픈해 가지고 상부를 뻥 뚫어 가지고 이렇게 같은 공간감을 가지게 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센터 이미지 창출, 이 전면 유리로 마감해 가지고 내외부가 시원하게 열려 있는 그런 주민센터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2층 평면도 개념을 보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 보행도로 설치로 이것도 했던 그대로고, 기존정자와 연계하여, 기존정자가 여기 있죠. 기존정자와 용어가 통일이 안 됐구만. 어, 맞아. 그래 놓고 내가 통일을 안 했네.
기존 정자, 기존 이게 주민센터인데 연계하여 스탠드 계단을 계획했다. 동대본부에 면한 루프 테라스와 이거 옥상 조경을 설치했다. 동측 북측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위한 입구 계획. 동측 및 동측 북쪽에서 오는 놈, 동쪽에서 오는 놈을 고려한 보행자 입구 계획을 했고, 주계단 참여 실내 조경 설치했다. 여기다 실내 조경. 로비와 유리 창문을 오픈하여 공간과 확장감을 부여했다. 방풍실 상부 실내 조경 여기 녹색 공간으로 해서 생동감을 부여했다. 3층에 주요 개념이 맞이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 참여 영역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곡선 유리창으로 로비 공간을 특화했다. 접근 동선은 기존, 또 여기도 기존 정자. 이게 기존 정자에서 어떤 대계단을 들어오고, 맞이 데크를 통해서 방풍실로 들어오는, 이렇게 돼 있고, 작은 도서관에 면한 데크로 이용자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메스의 형태를 활용한 화장실이 생긴 대로, 어, 화장실을 구성했다. 주민쉼터 용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근데 기존 정자라고 해도 뭐 알아는 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시도가 또 따로 있는데 정자이라는 거 빼박이지 뭐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돈 정자 딱 돈이 정확하게 알아. 자, 작은 도서관의 면한 테크 요거, 그 다음에 메스의 형태를 활용한 화장실 특화계 요거, 뭐 꼬불꼬불 이상하게 꺾어졌지만은 어쨌든 화장실 들어갈 때 보면은 정리가 딱 돼 있잖아. 남자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들어가면은 뭐 대변기 소변기, 그 다음에 그죠? 딱 보기 정리가 돼 보이죠, 그죠? 요게 이제 요런 저 실력이 필요해. 전들도 그렇고 우리 장왕도 그렇고 정과장도 그렇고 이 뭐 이건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계획을 잘하면 웬만큼 된 거야. 화장실하고 계단 계획만 잘하면. 이 코아 계획이 상당한 비중을 차고 있어. 어떤 용도의 건물이라도 코아 계획이 딱 되면은, 쌓임새 있게 되면은, 그럼 뭐 상당한 수준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주계단의 실내 조경 설치, 흥미로운 수직 동선, 또 여기에 실내 정원, 내벽 후퇴, 여기서 후퇴한 부분에 이만큼 후퇴를 했잖아요. 셋백을 했어요. 그만큼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도로변에서 볼 때에 개방감이, 건물이 밖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경우하고 이 들어가 있을 경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이 들어간 만큼 더 도로의 이 공간이 확장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개방감이 그만큼 확보된 느낌을 준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층 평면도인데 이것도 개념을 보니까 프로그램 수강 주민들의 휴식과 교제를 위한 휴게 라운지를 설치했다. 곡선 유리창으로 공간 특화 디자인을 했다. 가변 칸막이, 여기 이제 가변 칸막이 여기 있잖아요. 가변 칸막이 이거로 공간을 전체를 하나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변 칸막이로 해서 작은 공간 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여기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아보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뭐 국어시 반, 컴퓨터 반 뭐 이런 거 해서 수강 신청을 받아보면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반이 뭐 한 8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터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크게 해가지고 80명 수용하게끔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컴퓨터 반이 뭐 한 50명 되고 뭐
서해나 무슨 요가반이 뭐 40명 되더라. 그러면 이제 가변 칸막이 넣어가지고 여기 50명 수용하고 여기 40명 수용하고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다 이 얘기고, 유아 동반 주민을 위한 수유실, 화장실. 자, 여기에 수유실이 있는데 이제 젖먹이는 데지 뭐 수유실이. 그다음에 화장실도 보면은 여기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아기 앉힐 수 있는 의자가 있지, 이렇게. 그게 이제 유아 보호용 의자를 화장실에 설치한 그런 이제 계획이었다는 거고, 메스의 형태를 활용한 특화계획, 아까 설명한 대로고. 이거 뭐 같은 얘기고, 탭은 같은 얘기고, 유사시 피난 방향을 위한 발코니, 이게 발코니 그 얘기고, 5층으로 가보면은 무대를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는 평면 형태를 구성했다.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죠. 음, 그런 평면 형태를 구성했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유사시 피난을 위한 루프 테라스 발코니 이런 것들이 이제 피난 구조 활동에 직접 쓰이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의자를 수연합할 수 있는 공간. 대강당에 의자를 쫙 깔아놨는데, 이게 뭐 단체 뭐 무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의자 다 치워라 그러면 의자 싹 집어넣으면 되지, 일로. 그래 놓고, 이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의자를 들여놨다, 내놨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정한 면적의 대기홀과 방송실, 준비실 만들었고, 다목적 강당의 용도에 적합한 실용적 천장고 높이를, 천장 높이를 확보해서, 이따가 단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에는 정상적인 층고 3.6m로 가다가, 여기에는 공간이, 다목적 강당은 여기 5.1 높이가 되고, 여기 3.6 높이가 되고,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 위에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천장 높이가, 어, 용도에 적합한 실용적을 가지는 천장 높이를 확보했다. S 형태를 활용한 화장실 걸. 두 계단 실내 적용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인면 계획에서도 아까 설명했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강한 선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이것도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요. 음. 그렇게 역동적인 선을 따라서 직관적으로 유도되는 입구, 출입구가 되겠다. 투명, 반투명, 불투명 재료와 면에 대한 밑에 조절 계획. 투명, 반투명, 불투명. 가로축을 따라 흐르는 매스 계획. 가로축을 따라서 흐르는 매스 계획이다. 3, 4층 매스를 후퇴하여, 이 부분은 후퇴를 해서, 어,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징크 패널 매스와 롱브릭 타일 매스를 서로 띄워진 형태로, 해서 대비감을 강조했다. 계단실은 계단의 형태와 스텝을 따라서 이런 형태를 가졌다. 이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정형적인 롱브릭 타일 매스, 펀칭 창호를 만들었고, 여기 교차부는 발코니로, 어, 두메스를 분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얘기입니다. 단면도는 뭐 계속 나타나죠. 이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단면도가 이뻐야 건물이 이뻐요. 이렇게 데크로 들어가는 면, 어,
이런 들어가는 면, 오픈되는 거 들어가고,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것들이, 에,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런 단면이다. 재미없잖아. 공간도, 뭐야, 이게 뭐,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천장이라든가, 이런 열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보기에, 심사위원들 보기에, 또는 건축사 시험에서 채점 교수들이 보기에 요런 요소들이 딱 보면은 이 가점의 요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단면이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낮은 천장, 여기는 높은 천장 그런 거. 바고라, 높은 천장의 민원실 이런 것들 다. 이게 그냥 그다음에 로비에서 이렇게 뚫린 거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석구석 디자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평가자나 건축사 자격심의 심사 하는 교수님들이 볼 때에 그래도 어, 차별화된 개념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필하는 거지. 도면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친환경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뭐 포장재를 어떻게 투수성 있는 포장재로 했느냐, 고효율 기자재를 썼느냐, 절수형 위생기구를 썼느냐, 자연 채광이냐, 결로 방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로 방지 쾌적한 지하 공간 이런 건 여기 별로 해당이 없는 내용이 넣어놨네. 에너지 전략형 구조. 자연환기,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 보안 등. 어, 막 갖다 집어넣었어. 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지열을 넣었다. 뭐, 왕호가 뭐 태양광 파는 가지고 맨날 그 계산해 줬긴 한데 의미 없는 짓이고, 어, 태양광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열로 몰아. 음,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언제 그거 계산하고 앉아. 실시 설계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장애인 없는 BF 베리어 프리, 뭐, 출입구에는 어떻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고, 뭐, 계단에 뭐는 어떻고, 위생시설은 어떻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규 검토서 예산공사비 계량 내역서. 이게 이제 요거는 요 금액을, 에, 지침서에서 주죠. 얼마 이하로 하라. 전체 공사비가 얼마 이하로 주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에다 요 금액을 넣으면은 그간에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 검토서 우리 사이트의 조건에 맞는 대상 법규가 어떤 것이 있고, 그 법적 기준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그래서 적합 여부를 이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늘 하는 거니까 뭐, 그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끔 그 프로젝트의 조건이 뭔가에 맞춰 가지고 요것만 내용을 우리가 예, 가감을 해서 편집을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옥외 공간 계획. 그리고 이건 작품인데
전면 도로의 레벨에서 3m 90까지 경사를 가지고 올라가고 갔더니 기존 정자 주민 쉼터가 있더라. 거기에서 대계단을 타고 올라갔더니 3층 전면부에 진입 데크, 이것도 통일 안 했네. 맞이 데크라고 내가 했는데, 맞이 데크에 올라가게 되더라. 저 이면에서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6레벨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더라. 뭐 이거는 그런 대로 설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외부 공간이 뭐 주차장이 있고 보행자 전면 도로가 있고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진입마당이 있고 주민쉼터가 있고 맞이데크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외부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 계획은 뭐 여기 진출이면 이렇게 되고 경북 이격거리 떨어진 것을 활용해서 주차 계획을 했다는 거고, 회차 구역을 두었다는 거, 그 얘기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난 다음에 방풍실, 후문, 부처입구로 들어오는 게 거기다. 그 다음에 동선 계획. 기본적으로 주계단을 이용한 피난, 그 다음에 피난 발코니나 데크, 루프 테라스 이런 걸 이용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 계획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만 계획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원칙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이 풍화중이나 지진화중에서 지역 개수가 어떻게 되고, 뭐 서울시에는 기원 풍속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구조협력업체에서 기본적인 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서 그걸 내가 편집한 거지. 그 다음에 구조술계 재료 강도는 뭐 크게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감 하중, 골조 자중 하중은 뭐 이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사무실 있고 교양 강좌실 있고 다목적 강달, 자유도서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할하중, 고정하중 이렇게 나눠서 뭐 전다리가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서부 트럭 터미널 공공기업 복합 공공기업 복합 공공청사, 뭐 말이 길고 복잡한데 별거 아니야. 그냥 저 서부 트럭 터미널 그 주변 부지를 개발하면서 여기에다가 서울시에다가 이거를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기부 체납을 하는 거야. 너 이거 큰 부지에서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 체납 좀 해라. 그래가지고 기부 체납된 것이 요거야. 그 기부 체납된 필지가 이제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대지인데, 코나 부분에서 아주 대로변의 코나부에 아주 좋은 요 땅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모전에 붙였어. 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그 서부 트럭 터미널 그 공사 사업주 측에서 이게 당선작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에, 좋은 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 현상 공모에 붙인 거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를 지침 분석을 먼저 해봐야 돼. 이게 지침이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다른 현상 설계하고는 달리.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침을 세부적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아마 한두 번에 바로 붙었을 거야. 다 본 거야 이 와이프가.
자, 이 수업 시작합니다. 이거 지침서를 보거나 하면은 우리가 건축사 시험에서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야.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줄이고 주어진 시간 내에 도면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 일반 지침, 명칭, 뭐 배경, 목적 이런 거는 그렇고 발주처, 공모 개요. 공모 개요를 보니까 이제 대지 면적이 이제 1,5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일반 상업 지역이라서 일조권이 필요가 없고 이런 거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거 일조권 필요 없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는 공공 업무시설, 공공 업무시설인데 그 가운데도 창업지원시설하고 도로사업소 통합상황시설이다. 공공 업무시설이구나. 그러면 이게 주차 수요가 200제곱미터당 한 대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마이너스 5%이네. 525, 4,750제곱미터에서부터 4,999제곱미터까지 허용 범위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딱 캐치해야 되고, 층수 40m 이내니까는 뭐 약 40층 이내겠네. 이렇게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폐율 60%, 용적률 370%,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의 13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5,0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주차 대수를 200으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25대잖아. 곱하기 1.3. 1.3 하면은 30%니까는 3, 5, 15, 3, 2는 6. 7대네. 17대를 더하면은 32대. 이렇게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네. 맞죠? 법정 주차 대수가 25대인데 25대까지는 아니겠네. 왜냐하면은 5,000제곱미터 가운데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차장 면적 산정할 때, 주차 대수 산정할 때 빠지니까 그만큼은 안 되겠어. 그래서 뭐 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이 2,000제곱미터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나누기 200 해가지고 15대에 더하기 1.3배. 3, 5, 15, 3일은 3, 4.5, 5대. 20대 하면 되겠네. 답이 딱 나오죠. 바로바로 계산이 나와야 돼. 총 사업비는 178억. 예전 공사, 그 중에 공사비가 152억. 설계감리비 이런 걸 제외하고도 설계비는 8억 7천. 뭐 의도 구현비, 예비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주어졌는데 우리 땅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요렇게. 기존에 이제 설계가 이만큼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공원이 있고, 다 돼 있어. 여기 나오네. 우리 하는 부분이고, 공원이고, 여기 이미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 공모 일정은 이렇고, 참가 자격은 넘어가고, 등록, 설명, 질의응답. 1월 7일까지가 질의를 받고, 1월 12일까지 응답을 하겠다는 거네. 음, 음. 질의할 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대출 뭐 이런 거는 다 뭐, 자, 건축 시험하고 겹치는 부분만 지금 보는 겁니다. 대출 목록이 있고, 기술위원회 심사 방향 이런 거는 우리가 평가 주관서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 요거 가지고 평가할 테니까 심사위원이 계획 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이 30%의 비율을 가지고 20, 20, 20,
배치계획 20, 공간계획, 인명계획, 기술계획, 요런 거, 요 세부사항, 기부 체납 건물로 프로그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공공건축, 상업 지원 시설에 대한 이해, 계획의 우수성, 상업 지원 시설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할 때는 사례조사 해보고, 어떠한 실들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어. 요즘은 이런 거 챗 GPT나 제미나이로 딱 검색을 해가지고 창업 지원 시설에 대하여 공간 구성 내용을 설명하시오라고 딱 질문을 하면은 얘가 그동안에 했던 어떤 사례나 이런 거 가지고 쭉 해서 답을 주는데 내가 볼 때 상당히 쓸만해. 그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음. 무슨 보고서 쓰거나 이런 것들도 거기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심사하는 평가자들이 볼 때는 '아 요거 AI로 했구나.' 하는 걸 느낌을 받아. 왜냐하면 그 문장의 구조라든가 뭐 단어 선택, 어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지? 냄새가 난다고 AI 냄새가 나는데 그걸 우리가 참조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우리 걸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연하게 뭘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 설계를 하기는 좀 힘들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가공을 해서 쓰면은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을 위한 건축적 아이디어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고, 개별차를 고려한 외부 공간과 연계성, 배치계획에서는 배치계획, 동선계획의 적합성, 주변 지역 및 인접 대지에 대한 관계 설정 및 적합성, 이런 게 관계 설정, 이게 공원 같은 거하고 어떻게 관계될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 공원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공간을 공원에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1층에 배치를 해서 공원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딱 들어와야 돼, 머리에. 그 외부 공간 계획의 우수성, 뭐 이것도 공원하고의 관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공간 계획,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 구성. 음. 요 뒤에 나오면 이 지침 뒤쪽에 나오는데 뭐 OA 시설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프린터기, 사무기기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실을 같으면 책상이 4 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4개 배치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응접 공간 이 소파를 어떻게 놔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프린터하고 뭐는 어떻게 놔야 되겠구나. 이러면 인제 고 공간의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을 가지고 공간 배치를 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게 어떤 현상 설계에서든 어떤 건축사 시험에서든 그런 감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게 공간이 가로 세로가 얼마만큼 돼야 되겠구나. 이 모듈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평면 계획할 때에 특히 인제 지하 주차장의 어떤 그 모듈을 고려하시오 뭐 이런 게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면은 주차가 예를 들면은 세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2.5, 2.5, 2.5니까 7.5 네? 그럼 기둥 간격은 얼마면 되겠느냐? 최소 8.1은 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8.4는 해야 되겠구나. 그 모듈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지하 공간이 그렇게 되니까 지상에서도 이 기둥 베이를 여기서는 이제 5.1 이고 여기 6m 니까 11m 아니야? '이건 11.2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딱 모듈이 나와 줘야 평면이 작성이 되고 구조 계획이 되는 거지.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몸에 익혀 놔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 훈련을 안 해 놓으면은 막연하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 그다음에 내부 동선 계획, 기능 배분, 조닝의 타당성. 어느 실은 몇 층에 둬야 되겠구나.
어 이런 것이 인제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개별 시설,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 및 상호관계 가능성, 상호작용의 가능성, 연계하는 시설들과 보안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분류와 타당성. 음. 그 조닝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미래의 수요 변화, 공간 구획 변화 및 설비 추가에 대한 탄력성,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통합 상황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 동선 계획. 별도 동선 계획이라 통합 상황실. 자, 이게 뒤에서 또 나오니까 이건 심사 기준의 심사 평가의 주안점이니까 그런 걸 잘 음 이게 결국은 건축사 시험에서도 요러한 내용으로 답안지를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를 잘 봐둬야죠. 그다음에 인명계획, 주변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시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명계획, 시설의 정체성, 공공 업무 시설의 정체성이라. 그다음에 기술계획은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서 친환경 설계 기법의 적합성, 기부 체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비 내 공사비의 적정성, 유지관리 지속 가능성,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 공고 시상, 계약, 기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건축사 시험에 지문으로 볼 만한 게 이제 설계 지침 이거예요. 창업을 위한 다기능 복합 공간,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교류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 구성,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인근 교육 시설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 체험 풍부한 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 변화하는 수요와 정책에 대응하는 가변성과 범용성을 가지는 공간 구성, 창의적인 디자인 및 개방성 확보, 인근 주거지와 물류시설을 고려하는 동시에 건물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입주 기업 및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개방성 확보, 입주 기업의 지원, 교육, 교류, 홍보를 위한 공간 구조, 지원, 교육, 교류, 홍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 첨단 물류단지와 주변 현황 및 연계시설을 고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그 뒷면에 있는 물류단지와 주변 현황을 연계시설을 고려해라. 인접한 시설들과의 활성화 및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연계 가능성을 감안한 동선 및 옥외 공간 계획. 지속 가능한 친환경 유니버셜 디자인.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건축 계획을 설계에 적극 도입.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그다음에 관리 인력 효율성, 관리 비용 효율성, 효율적인 사후 관리 계획. 이건 뭐 그야말로 기본 방향이네. 기본 방향이고. 대지 현황은 이렇고, 자, 아까 본 대로 이게 물류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공원이 있고, 우리 땅이 여기고, 공원이 여기 있고,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라, 이런 얘기고. 대상지 현황, 계획 대상지는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부지 내에 조성될 창업 지원 시설 및 통합 상황실 건립구역에 해당한다. 대상지 서측에는 양천 공용차고지가, 이게 양천 공용차고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매봉산이 있고, 주유소가 있다. 대상지 남측은 33.1 수준이다. 북동측 및 북서측 방향으로 갈수록 레벨이 낮아지는 경사형태. 북동측이라면은 일로 갈수록 낮아지고, 북서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북서측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네. 음, 그렇고 세부 설계 지침.
이제 뭐 층수를 자유롭게 제한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실별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실별 프로그램 보니까 공용 면적은 뭐 약 30% 정도, 주차장도 약 30% 정도, 그 다음에 지상층이 한 40% 정도가 되네. 30%, 30%. 그리고 2층에는 통합상황실을 넣어라.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라. 지상 1층은 창업상담실, 직원실, 홀, 로비, 라운지. 2층은 창업 입주공간, 운영사무실. 3층은 창업 입주공간, 독립형 회의 및 휴게공간, 휴게라운지. 창업 입주공간, 독립형 회의, 휴게공간, 강당까지 들어가지. 강당이.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딱 설계 들어가면서 이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제시된 면적표 안에 분류층 민주기준 설계자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통합 재구성 분류 가능하다. 통합상실은 2층에 계획한다. 이건 고정이네.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공용 면적의 35%를 안 넘도록 한다. 공용 면적 한 30% 하면 되겠지. 35% 최대한 35% 이하. 주차장은 참가자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제한 가능하며 법정 주차 대수의 130% 이상. 아까 20 했더니 20대 나왔죠? 설계자는 본지 침수 이과 세부 시설 외에 시설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세부 시설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내용의 소판에 명확히 표현한다. 이거 제한이라고 쓰면 돼 해놓고 이거 제한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돼요. 전체 기준 면적 이내에서 계획해야 된다. 전시된 세부 시설은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통합 설계가 가능하며 세부 시설 간의 수직 수평 조닝은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 제한 가능하다. 음. 뒤에 가서 이제 이걸 한번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전체 실별 고려사항. 자, 독립실이 6인실이 6인실, 10인실, 15인실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한한다. 쾌적한 환경 위하여 외기와 접하고 자연 채광, 자연환기, 기둥 간격을 고려해 모듈화된 실배치로 필요성에 따라 가변성 고려해 사용자를 배려하는 융통성이 있는 가변성, 융통성. 칸막이 벽은 업무 시 소음 방지를 위해 실내 흡입 소음 기준으로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온도를 좀 낮출까? 보자. 끌까? 아니야, 이거 2도 좀 낮춰서 선풍기도 끌까? 뭘 틀은 거야? 꺼짐? 꺼짐. 동작 조절, 꺼짐. 자, 이거 보이나? 응. 칸막이가 실내 소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라. 이게 SGP 칸막이로 해도 어느 정도 참 성능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량 칸막이로. 칸막이가 그렇고 창업 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한 층별 기업 배치로 종류 및 성장 극대화를 위해 같은 층에 여러 규모의 독립 사무실을 믹싱하는 형태를 고려해라. 같은 층에 여러 규모의 독립 사무실을 믹싱하는, 그건 뭔가 한 고층에 6인실, 10인실, 15인실을 조합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 15인실 쓰고, 인원이 적은 그런 창업자는 6인실 쓰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입주 시설은 24시간 개방을 고려한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회의실, 탕비 공간, 휴게 라운지 등이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글자가 너무 적어서 키워줄게.
더 잘 보이지? 자, 1인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뭐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야. 공유 오피스에 공유 오피스. 함께 한다, 뭐 이런 거고. 워킹, 일한다, 이런 거고. 공간이고. 공유 사무실, 사무소, 실. 1인 스타트업이 초기 창업자, 재도전 창업자,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자유로운 업무 및 작업 공간. 프린트, 스캐너, 우편물 전달, 공용 OA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게 있고, 휴게 라운지와 연계하라. 회의실, 기업이 입주하는 층마다 독립형 소회의실 10인 내외 기준에서 한두 개 계획을 한다. 자, 요런 거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돼줘야 돼. 뭐, 멍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딱 읽으면서 이게 뭐, 딱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하는 게 머리에서 딱, 입력이 돼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제 밑줄을 긋고 행강펜으로, 중요한 거는 행강펜으로 칠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바로바로 작업하면서도 평면도 그리면서도, 빠진 게 뭔가 없는가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회의실은 1인당 2제곱미터 면적을 기준한다. 휴게 라운지는 층마다 간단한 취금 운전비가 가능한 공간으로 오픈형 탕비형 공간과 연계된 휴게 공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교류 공간, 아이디어 활동, 소규모 회의 가능, 입주자 주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층별 복도 및 홀 공간 등 단순 이동이 일어나는 공용 공간을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사용자들 간 자연스러운 소통 및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방형 교류 공간으로 기억한다.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협업, 회의, 휴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업, 회의, 휴게. 반 업무도 해가면서 쉬면서 그런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가 기업 기업 영역이었고, 그다음에 지원 영역이 있는데, 지원 영역으로는 교육 행사 공간, 교육 및 외부인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계획한다. 백인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활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목적실이 되겠네. 사용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록 가변성, 개방성 고려. 객석은 고정하지 않는다. 고정 의자를 안 쓴다 이 말이죠. 전면에 충분한 크기의 홀을 마련하고 별도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운영자 사무실, 시설물 관리 운영자,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자, 시설물 관리 운영자가 있고,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운영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 제공한다. 회의실, 탕비실, 창고, 오해 공간, 향후시설 및 조직 변화 등의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가만성 공간을. 센터장, 요거 핵심이지 뭐. 센터장 1인, 창업지원 3, 5인, 외부 인력 등 전체 10명 내외부 근무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센터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는 뭐 3, 5인 외부인 10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팀장 하나 앉고, 반대로 여기도 팀장 하나 앉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딱 10명이네? 센터장까지 하면 11명이고. 이 정도의 사무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응접 공간, 소파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 뭐 좀 놓일 거고, 조금 여유 있게 한다면 뭐, 회의 테이블 조그맣게 하나 들어갈 거고, 요런 정도의 공간이면은, 요 운영자 사무실은 되겠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다양한 주차 활용 유효 높이 2.7m. 1톤 탑자 2.6에 5.5에 2.7. 조업 주차 구역이 필요하다 하면 되고. 교류 영역에 가지고는 비즈니스 라운지, 창업자와 관련 전문가, 투자자, 산업 경영 등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교류 공간을 계획한다. 이용자들이 식음료를 즐기며 자율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강연, 세미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을. 비즈니스 라운지는 교육 행사 공간에서 피칭 후 자연스럽게 투자 유치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교육 행사 공간에서 교육 행사 공간 여기에서 피칭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칭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고 저떻고 인제 자유롭게 비즈니스 라운지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공간이 연계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활용도가 좀 높겠지. 비즈니스 라운지 일부에서 공간의 창업 정보 자료 제공. 뭐 그거는 뭐 이 팜플렛이나 뭐나 이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고렇게 팍팍 머리에 '아 이게 뭐겠구나, 뭐겠구나.'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시험 공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장에 건축사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지문을 딱 받아두면 '아 이게 뭐지?' 인제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현상 설계를 자꾸 접해 가지고 이런 공모 지침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머리에 남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아 이게 뭐겠구나.' 인제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건축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뭐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인제 그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 보기도 하고 또 공모전에 참여해 가지고 이게 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해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상 설계 지침서와 건축사 자격 시험의 그 이 지문과 이 공통점이 많아.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류 영역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센터 이용자와 주변 이용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되 인근 부지 외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외부 공간 이게 공원의 옆에 있는 공원하고 연계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인근 녹지 뭐 어쩌고 하니까. 그다음에 비즈니스 라운지 교육 행사 공간과 연계. 방금 전에 본 거. 아. 카페테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교육 행사, 카페테리아, 공원. '아 요렇게 연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놈의 공간들이 1 층에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1 층. 그런데 요거는 인제 다목적 공간인데 그래서 다목적 공간 강당은 따로 인제 있겠지. 근데 다목적실인데 요게 연계됐거나 내지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 좀 키워 볼까? 자 여기에 공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땅이 여기가 인제 공원이 여기 있고 우리 땅인데 다목적실을 2 층에다 두고 예 시원하게 뚫린 어떤 내부의 공간 내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내려왔더니 라운지가 있고 여기에 카페테리아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도 다 인제 잘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 음. 요렇게 연결이 되고 공원으로 나가고 여기 라운지가 되고 여기에 카페테리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거지. 그러나 1 층에 다목적 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지 두고, 여기에 그 카페테리아 두고 공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수립이 된다. 요게 1층이고, 요거는 이제 단면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요렇게도 연계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기도 하고, 옆에다가, 요런 걸 내가 떠오르는 착상, 요런 거를 메모해가지고, 어, 답안에다 반영하는 거, 그걸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 상황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는, 이거잖아요. 강서 도로사업소 통합 상황실이래. 뭐, 보니까는, 도로상황 통합 상황실이래. 그러니까 터널이나 지하차도 유지관리와 비상상황 시 긴급조치를 위해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게 이제 그 상황실의 내용이고, 통합상황실은 이게 모니터 쭉 깔아놓고 말이야, 딱 앉아가지고, 여기는 어떤 일이 있고, 이 지하도는 어떻고, 여기 고가도로는 어떻고, 이게 감시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출동하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상황실이라는 겁니다. 실시간 터널 지하차도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사무공간. 1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책상 컴퓨터 설치하고 55인치 모니터가 6대, 가로 세로 3대, 총 18대, 6대, 3대, 두 줄로 18대 모니터가 쫙 깔리고, 여기에 이제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보는 거야. 직원이 몇 명이 앉을지 모르겠지만 다 감시한다 이거지. 별도의 실로 구획할 것, 서버 공간. 이거 다운되면 안 되니까, 전기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뭐 USB 실이나 아니면 뭐 축전지실이나 뭐 요런 실들이 서버실을 따로 둬야 된다. 요게 구비되어 있는 서버 서버를 그 서버를 어 넣어 놓는 실이 서버실이지 뭐. 일반적인 서버는 0.6m, 0.5m, 1m, 45대네. 많기도 많네. 서버 면적은 20제곱미터 내외, 층고는 3m 이상, 액세스 플로어 설치. 회의실은 12명 앉는 회의실 1개, 회의실 1인당 2m, 24제곱미터네.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샤워실 락커, 남녀 각각 샤워실 별도. 휴게실인데 3m 40, 12가 필요하고, 자,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휴게실 3, 4m 12가 되겠고, 락카, 샤워, 뭐, 예를 들면은, 뭐, 2m에, 뭐, 2m가 뭐, 크기는 크다마는, 4m면 2m, 이게 4m. 어, 이게 3m, 4m면은 5m에 4m네. 뭐, 한 20제곱미터 되는구만. 곱하기 남녀 2개실. 그러면은 40제곱미터.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창고, 탕비실, 창고, 각종 장비, 유지관리, 용품, 사무용품, 보관 가능 공간, 탕비실 계획할 거. 출동 차량, 그에 따라 지하에 배치할 수 있으나, 긴급 상황 시 근무자 혈투자서 수직 동선 계획할 거. 스타렉스 2대. 자, 모두 2층에 계획한다. 창업 지원 시설과 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수립구를 창업 지원 시설과 분리 설치하여 독립적인 사용을 원한다. 수립구 분리. 상황실, 휴게실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2층에 어떻게 평면이 구성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거는 창업 지원 시설, 이거는 통합 상황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는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에 건물의 주요한 용도는 창업 지원 시설임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 임의적 이용에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자, 여기서 내가 앞에서 읽었던 거에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요게 300 제곱미터 이하라는 말이 어디 나왔었죠? 통합 상황실 2층 300 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 통합 상황실이 300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세부 설계 시침, 배치 계획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 내부 동선을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건물 배치에 한다. 지상의 외부 공간은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며 계획 부진의 무단차 계획을 통해 통역자 접근을 우선 고려한다. 경계부는 가급적 옹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내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채광 한기 고려, 북측의 물류시설 규모와 용도 일격것을 고려하여 규례한다. 음, 이거는 북측의 물류시설과 일격거리를 고려하라.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니까는 이제 일조 건은 이제 우리가 해당이 없지만 그 얘기네요. 아까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공원이 있고 우리 사이트가 여기 있는데 너무 이 물류시설하고 바짝 붙여서 건물을 안 치면은 여기에서 보면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격거리를 고려하라 그 말이네. 녹지 공간, 옥외 공간, 인근 녹지와 물류 공간, 물류시설 간 레벨 차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외부 공간 물리적 연결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 경고차에 보행로 단절을 최소로 한다. 단절은 안 되겠죠. 상업 지원 시설과 인근 물류 시설, 상류 시설, 상업 유통 시설을 상류 시설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유통 물류 구간 기능 같은 것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금 내가 올려준 거에는 이 물류 물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이 없었죠? 어. 그걸 포함된 걸 내가 하나 보내줄게. 뭐 직접 물류 시설로 출입이 바로 연결되거나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물류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공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뭐 이 출입구에서 우리 주차 출입구 여기에 주출입구하고 연계한다든가 이런 정도지, 다이렉트로 뭐 여기에 우리 건물과 물류시설과 통하거나 뭐 이런 거는 요구하는 게 아닐 거야. 인근 주민 및 시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편리할 수, 부지 동쪽의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원이야 공원.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 얘기예요. 녹지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거를 제안하면은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교통 동선,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대에 따라 계획하며, 이미 정해졌더만 그 도면을 보니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그려져 있더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통합 상황시 출동 차량은 비상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 배치한다. 뭐 지하 1 층에 램프 내려온 가까운 지점이라든가 뭐 하면은 지상에서 램프 들어가는 데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지하로 램프를 내려 들어가서 다 내려왔으면은 거기에서 이게 인제 입출구가 되니까 거기서 가까운 자리에 스타렉스 2대 넣을 수 있는 주차
배치를 해달라, 뭐, 그 얘기로 보이네요. 무장의 인증, 친환경, 이런 게 있네. 서울시 공공건축 지열 시스템 도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열 시스템 도입 의무 대상이래. 의무 대상. 1300 이상, 720 이상 의무 시스템. 지열 당연히 도입해야지. 구조 높이 넘어가고요. 이런 거는 공사비 시공성. 자, 요까지가 지침인데, 우리 선수들이 한 걸 한번 봅시다, 이제. 아, 무인 가야 되나? 어, 그럴까? 우리도 밥 먹을 시간도 됐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에는 좀 더 보완한 걸, 지침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토요일 날 올려봐. 응, 응. 그래, 그렇게 하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응? 와우도 안 하는. 응, 응. 그래, 여기까지 하고.